안녕하십니까. 우리 리뷰 테스트 5회차. 자, 1번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제 표시를 한 이유가 요 용수철에 대한 특징, 그리고 이제 1차원 탄성 충돌에 대한 특징, 이런 걸 이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좀 번잡하지 않게 쭉 풀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 이제 조건을 이제 보게 되면은 최초에 B는 이제 정지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A가 운동해서 근데 B에는 이제 용수철이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A가 용수철에 쭉 닿으면서 압축되면서 함께 이제 쭉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질량은 제가 똑같다라고 드렸고, 그리고 A가 용철에서 분리된 이후에 B의 속력은 원래 A의 속력하고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강의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1차원 충돌인데 탄성 충돌이고, 만약에 질량이 같으면 그러면 이제 속도가 교환이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원 충돌이고요. 그죠? 그리고 질량 같다라고 났고요. 그리고 특히 요 A의 원래 속도를 이제 V라고 하게 되면은 B가 이제 나중에 나 이후에 B가 이제 혼자 떠나갔을 때 뭐 여기쯤에 있었겠죠. 그때 이제 B의 속도가 V가 되거든요. 여기가 현재 A의 운동량이 mV였었기 때문에 B의 운동량, 질량 똑같으니까 mV로 이렇게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A는 정지해야 되거든요. 즉 속도가 교환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얘는 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일단은 조금 핵심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기억번을 보게 되면 가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나에서 A하고 B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 그럴 듯해 보이는데 현재는 조금 특이사항이 있는 게 용수철이 있죠. 용수철. 즉 탄성 충돌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다만 요게 이제 우리 이제 교재나 저하고 많이 봤던 이제 요런 거에서는 순간적으로 딱 충돌이 일어나는 것만 따진 거여가지고, 그쵸? 그래서 어떤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용수철의 효과 때문에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게 시간적으로 조금 걸려요. 그쵸? 쭉 최대까지 압축이 됐다가 다시 늘어나다가, 그리고 A는 분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죠? 즉, 요 탄성 충돌에서 교재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즉 용수철 때문에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에서의 A의 운동 에너지하고 나에서의 총 역학적 에너지하고 같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해서 기억이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 A가 용수철에서 분리되는 순간 B가 용수철로부터 힘을 받지 않을 것인가.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물체가 용수철에서 분리가 되는 것은 항상 언제나 늘 예외 없이 용수철 원래 길이에서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B는 현재 B에 연결되어 있는 용수철이 원래 길이니까, 즉 탄성력은 없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마무리 디귿번 가에서 A의 운동량 크기는 나에서 B의 운동량 크기의 2배이다. 가하고 나를 비교를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럼 이제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에 A는 용수철이 이제 압축이 되면서 밀리는 힘을 받겠죠. B도 밀리는 힘을 받을 거예요. 즉 A는 속력이 감소되게 될 거고요. B는 속력이 점점 증가가 되겠죠. 그쵸? 그러다가 A하고 B 사이의 용수철이 최대치로 압축이 됐다. 이때가 이제 약간의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데, 최대치로 압축이 됐다. 그러면은 요 순간에는 A하고 B하고 두 아이의 속도는 같게 되죠.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당연히 두 물체의 속력은 최대로 압축되거나 최대로 늘어났을 땐 같아야지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도 있을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직관적으로 그게 이렇게 막 되게 간단하고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자, 이제 요 A하고 B 사이에 있는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이 됐다라는 거에 이제 꽂혀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 A하고 B는 현재 이제 물론 이제 A가 분리가 되긴 하겠지만, 분리가 되기 전까지는 A하고 B는 이제 단진동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단진동하게 됐을 때 그때 최대로 압축이 되거나 최대로 늘어나게 된 위치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진폭이라고 그러죠. 진폭. 진폭 위치에서 물체의 속력은 즉 양 끝 지점에서는 0이 되죠. 그래서 현재 얘네는 이제 이 A하고 B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단 용수철에 대해서는 A하고 B가 용수철을 향해서 최대로 압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수철이 어떤 관찰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용수철 입장에서 A하고 B는 속력이 0이 돼야 돼요. 최대로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제 용수철 자체에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속도를 V라고 하게 되면은, 즉 용수철에 대해서 AB가 상대 속도인 거죠, 사실. 정지된 걸로 관찰이 되려면 A도 B도 이 순간의 속도는 용수철의 속도와 같은 속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조금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디귿 때문에 뭐 이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푸신 분들도 있겠지만, 디귿 때문에 제가 고난이도라고 표시를 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즉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운동량 보존되는 상황이라면, 즉 A하고 B 사이에서 뭐 일종의 이것도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용수철에 의한 힘이 있지만, 이 용수철은 A, B 사이에서 서로 미는 것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즉 A, B 사이의 작용 반작용 관계를 매개해주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외부 힘은 없고, 그래서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 최초의 A의 운동량, 질량의 M이라고 합시다.
그럼 MV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 상황에서 자, 우리 이제 뭐를 알고 있다? A와 B가 속도가 같아야 되는 데를 알고 있다. 최대로 압축됐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 질량이 똑같아. 그죠? 그럼 운동량은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 이 V 프라임은 원래 A의 속도에 대해서 절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전체 합이 MV가 되니까. 그래서 디귿이 맞는 질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아주 만만한 문제 전혀 아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보셨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물체하고 이제 고정된 벽 사이에 충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기계적으로 그렇구나. 물체와 면 사이의 충돌에서는 자, 운동량은 보존이 되지만 우리가 쓰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반발 계수는 쓸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V로 들어갔다가 0.5V로 튕겨 나오는 게 이제 가의 그림인데, 그러면 반발 계수 이거 자, 요 방향을 Y라고 할게요. 면의 수직한 방향. 충돌 전에 Y방향 속력분의 충돌 후에 Y방향 속력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반발 계수가 2분의 1이하가 그냥 바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요거 쓸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이제 동일한 벽에 동일한 공을 좀 비스듬히 이렇게 60도의 각도로 이렇게 쐈다. 그랬을 때 튕겨 나오는 공의 속력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상 그 우리 예제 복습하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가로부터 이제 반발 계수는 알았고, 그럼 나에서 자 얘가 이제 튕겨 나올 건데요. 그래서 튕겨 나왔을 때 요때 이제 특징이 옆에다 살짝 옮겨서 그리게 되면은 튕겨 나왔을 때 속도가 있을 건데 요거를 X 방향과 Y 방향으로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제가 벽면과 나란한 걸 지금 X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요 X 방향 속도와 Y 방향 속도가 있는데 이 복습이 되어 있으면 이 속도에 대한 변화는 Y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왜냐하면 충돌하는 순간에 요 물체가 받게 되는 힘은 수직항력이어서 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만 힘을 받으니까 X 방향은 안 변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X 방향 속도는 원래랑 그냥 똑같아야 돼. 라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 원래 속도 같은 경우가 자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60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세타 쪽 60도 쪽으로 분해할 거라 V 코사인 60도 이해되실까요? 요게 돼야 된다. 그래서 2분의 1V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다음 Y 방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냐면 반발 계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반발 계수가 2분의 1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즉 뭐냐면 Y방향은 들어갈 때 속력이 1이면 튀어나올 때 속력이 2분의 1이 돼야 돼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Y방향 속력 같은 경우에는 V 세타 역적이니까 사인 60도가 원래 들어갈 때 값이었죠. 그쵸? 근데 여기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해설은 이제 반발계수에 조금 충실하게 표현을 한 거고, 저는 약간 응용해서 표현을 한 거고.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4분의 루트 3 V가 되겠다. 따라서 요 충돌호의 속도의 크기는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2분의 1 V제곱 더하기 4분의 루트 3 V제곱 합한 거를 루트를 씌워줘야지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루트 7이야.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번 문제. 3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은 제가 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이거를 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어쨌든 하나는 정지해 있고 하나는 운동을 하고 있고 질량이 똑같고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외우지 말라는 의미에서 탄성 충돌을 할 거야. 이제 외웠으면 이제 요 사이각의 합이 90도가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이 되겠죠. 탄성 충돌을 할 거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 문제의 이제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2차원 물체끼리의 충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제 반발 계수를 거의 쓰지 않는다. 근데 명확하게 해석이 가능하거나 눈에 쓱 보이면 그냥 갖다가 쓰면 된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럼 탄성 충돌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쓸 수 있었다면 반발 계수는 1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속력이 아니라 벡터로 드렸어요. 속도 벡터라고 드렸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럼 이건 뭡니까? A하고 B의 속도 벡터 마이너스 연산한 거에 절대값이란 뜻이죠. 그쵸? 즉 충돌 후에 상대 속도 크기란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계산하지 말라는 게 제 취지였어요. 그러면 요거 얼마 돼야 될까요? 충돌 전에 뭐 B는 멈춰 있으니까 상대 속도 크기 6m/s거든요. 그럼 충돌 후의 상대 속도 크기도 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다 라는 약간 개념적인 지식 쪽을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하나인데 나는 손도 못 대는데 당연히 이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취지예요. 이건 막 되게 많이 볼만한 그런 유형이거나 여기저기 흔하게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념 쪽에 대한 정리를 도와주고자 약간 놓치기 쉬운 거를 한번 상기시켜 주려고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4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 일가 에너지 쪽 문제 이제 해당이 될 거고 뭐 이유는 문제를 안 읽어봐도 뭐 힘에 대한 거 나와 있고 거리 내지는 변이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럼 힘 분석 변이 그 두 개 곱하면은 당연히 1이 되니까 이거 1쪽으로 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마찰 구간에서 물체에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제 마찰 구간의 마찰 계수가 일정하니까 일정한 운동 마찰력이 작용을 했겠죠. 자, 그러면 최초에 10N이 이제 작용했는데 그때는 이제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R자임이죠. 그리고 정지할 때까지 미끄러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 마찰력이 작용을 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찰 구간에서의 운동 마찰력이 역시 R자임이네요. 그쵸? 그러면 저라면 제가 풀고 있군요. R자임이 한 일로 접근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즉 10N이 2m이란 게 운동 마찰력이 1m 깎아먹은 거랑 똑같아. 나는 이제 단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10N 곱하기 2가 아마 이제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 증가분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일정한 운동 에너지로 운동을 하다가 마찰 구간에서 이만큼을 다 까먹겠죠. 정지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F 곱하기 1m하고 양적으로 같아야 된다. 그쵸? 그래서 F는 5N입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N이면 큰일 나죠. F는 20N입니다. 얘는 뭘까요? 뭘 알겠다는 걸까요? 이렇게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다. 마지막 이제 5번 문제인데, 자, 이 아이는 문제를 이제 쭉 분석을 해보니까 A는 이제 자유낙하를 시켰고 B는 똑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고 뭐 질량 같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특이하네요. 높이 D에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수평 방향 이동 거리도 B 같은 경우에는 D가 되네요. 이거 어떻게든 뭐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 A하고 B에 대한 B분의 A를 구해라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외력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 특히 B의 운동 뭐 이런 거 분석을 할 때 중력장 운동, 지표면 부근에서의 운동 요 내용에 대한 거를 좀 접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즉 mgd만큼이겠죠. 요게 지면에 도착하는 순간의 이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B를 구해야 되니까 B 쪽의 운동 에너지도 요 스타일로 구하면 좋겠다. 요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일단 요 던져진 순간의 속도는 안 나와 있고 내가 만들었을 때 V라고, 그 얘는 없애버려야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즉 B는 출발할 때 이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따라서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원래 운동 에너지에다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mgd만큼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쓴 기호론 요게 2분의 1 mv 제곱일 건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요 스타일로 바꿀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거를 잘 하라는 의미에서 D에서 낙하시킨 건데, 수평 방향 이동 거리도 D야 라고 되어 있죠. 즉 수평 방향 도달 거리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X 방향은 등속도 운동이다. 그죠? 그리고 또한 요 최고점 높이 D를 줬기 때문에 운동 시간 루트 G분의 2 곱하기 최고점 높이, 이걸 쓸 여지가 생기죠. 그래서 D라는 게 이렇게 되네요. 제가 쓴 기호로는 X방향 등속도 X방향 속도 곱하기 여기가 루트 G분의 2D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이렇게. 왜냐? 그러면 V 제곱이라는 거를 어차피 V 제곱이 난 필요한 거니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뭘로 나오죠? 지금 현재 요거 G 넘어갈 거니까 분자에 등장을 할 거고, 루트 제곱했으니까 2D가 분모로 들어가겠죠. 그쵸? 2D가 분모로 들어갈 건데 여기에 D제곱이 있으니까 그래서 2분의 GD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죠? 4분의 1 GD가 되죠. 따라서
얘는 4분의 5 GD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B분의 A를 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5분의 4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